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오늘은 좀 주제가 좀 안타까운 주제입니다. 부동산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올려드렸는데요. 클리앙에 부동산 전세 사기 당했습니다 하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 작년 9월부터 전세로 지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띄워보고 나름 확인한다고 했는데 부동산이 작정하고 사기치니까 답이 없네요. 계약서상 임차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등기부등본에 나온 정보는 동일했으나 계약 시 집주인이라고 온 사람도 가짜였고 도장도 가짜고 모든 게 가짜였네요. 오피스텔 세대수가 많아 저 말고도 40명 정도 당하셨다고. 점점점. 가짜 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회의를 도피했다고 하네요. 내일 모여서 경찰서에 사기 접수하고 대책 마련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많이 접했던 걸 제가 당하니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요. 전세 사기. 전세 사기 왜 발생되는 걸까요? 로직부터 알려드릴게요. 전세 사기는 사기꾼이 임차 물건,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고 임차 물건을 갖다가 쫙 다 수십 개 월세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월세로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과 결탁해서 이 월세 물건을 갖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하면서 새로운 임차인한테 전대를 놓는 거죠. 전세로.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보증금을 갖다가 좀 적게 집어넣고 월세 비율을 높게 해서 임차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세금이 생기면 그만큼 목돈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 돈을 갖다가 횡령할 목적을 애시당초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전대를 놓을 때 전세로 놓게 되기 때문에 뭐 비싸게는 한 1억,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싸게는 뭐 몇억, 수억 그걸 갖다가 쭉 다 챙겨가지고 해외로 도피한다거나 은닉자산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 자금 세탁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도피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새로 그 피해자들이 알게 되는 시점은 집 주인이 월세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걸 갖다가 뭐 월세 독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 진행하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인지하는 시점도 최소 3개월 이상이 지나야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사기꾼과 부동산, 그러니까 그 부동산 사기꾼 그리고 당한 임차인 둘 다 완전히 그냥 뭐 충분히 은닉 시간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글에서도 경찰에다가 사건 접수를 한다고 하지만 이미 좀 안타깝게도 좀 늦었어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전세자금이면은 목돈일 텐데 그 사람이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울 텐데 이런 사기를 당했다는 게 정말 좀 안타깝고요. 지금 이 방송을 갖다 바로 촬영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에 너무 교묘하게 사기를 치거든요. 그럼 전세 사기를 갖다 여러분들께서 피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등기부등본을 갖다 여러분들이 직접 띄워볼 줄 알아야 됩니다. 뭐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띌 줄만 알면은 그냥 열람하기로 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에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보통 부동산 사장들이 등기부등본을 띄워가지고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리미지 파일 띄워드렸는데요.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열람하기가 있는데 이 열람하기를 눌러가지고 그 집원하고 그 주소 다 집어넣으면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은 그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잖아요. 이 주민등록번호를 갖다가 열람할 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포함으로 해가지고 열람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 그 상대방 그러니까 임대인의 신분증과 그 등기부등본 간의 주민등록번호를 여러분이 비교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신분증 상의 사진과 임대인의 실제 모습을 갖다가 비교해 보시면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임대인이 직접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임대인이 안 나타나고 부동산에서 이름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되도록 임대인이 나오도록 하고요. 임대인이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 나오겠다 라고 하면은요. 임대인이 대리인을 갖다가 선임해서 와라. 그리고 인감증명서에다가 유임장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져와라 하고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은 여러분들도 임대사기 충분히 당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해야죠. 전세금이 얼마입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싸게는 뭐 1, 2억 정도 이내에서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억인가요? 요즘 전세 비싼 거는 뭐 10억 넘는 것들도 있어요. 5억 전세금 그거 한 방에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았다고요? 사기꾼을 잡았다고요? 사기꾼 잡아도 못 돌려받는 경우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잡힐 거 다 각오하고 자금 세탁 다 해놓은 상태예요. 이 사기꾼들 잡히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닙니까? 아, 나 도박빚 갚았다. 아, 나 카지노, 강원랜드 카지노 가가지고 칩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다 날렸다. 그러면 여러분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요. 사기라는 건 한 번 당하잖아요. 사기꾼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데 사기를 쳤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구제받을 수 있는데 독하게 여러분들 돈 뜯어먹으려고 작정하고 간 사람들은요. 이미 사기치고 나서 바로 현금 세탁 다 합니다. 현금 세탁하는 방법도 쉬워요. 우리나라는 강원랜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강원랜드에서 전부 다 칩으로 바꿔요. 그리고 그 칩을 갖다가 주변에 칩을 갖다가 또 싸게 파는 데가 상품권 사고 팔듯이 칩을 사고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한 5%에서 10% 정도 수수료 치고 다 현금을 갖다가 세탁을 해요. 그럼 나중에 검찰이나 경찰에 걸려가지고 쇠고랑 찼을 때, 야, 돈 어쨌어? 하면은, 나 강원랜드 가가지고 돈 다 날렸어요. 그럼 끝이에요. 돈을 구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귀찮더라도 정말 계약서는 꼼꼼해야 됩니다. 등기부등본 여러분들이 직접 띄워보셔야 되고요. 그 상대방 신분증과 그 등기부등본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주민등록 포함으로 갖다 하려면은 그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갖다 미리 사전에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해서 알아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선행하셔야 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께서 한 90% 이상 사기 안 당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더 까칠하게, 신분증도 위조할 수 있잖아요. 야, 신분증 위조는 공문서 위조로 해가지고요. 이거는 사기꾼들도 웬만하면 하질 않아요. 이 신분증 위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뭐 단순 경제사범이 아니라 신분증을 위조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단순 사기면은 경제사범이면은 5년에서 10년이면 될 걸 가지고 공문서 위조가 포함이 됐다 그 경우는 형량이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기꾼들 신분증 위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잡히면은 거의 뭐 무기징역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라는 건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신분증 위조는 잘 안 하고요.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또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가면은 한 곳에서 부동산 영업을 오래 하는 곳들 그런 곳을 찾아가세요. 부동산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장사한 곳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에 들어가셔가지고 몇 년 동안 이 부동산 업을 하고 있는지 살짝 떠보세요. 사장님 여기서 몇 년 동안
부동산 업을 하셨나요?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그분께서 답변하실 거예요. 1년 됐어요. 뭐 6개월 됐어요. 뭐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다고 하면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라든지 신규 오피스텔에서는 이런 걸 갖다가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좀 뭐 한 2, 3년 된 오피스텔 건물 아니면은 뭐 그 이상 된 아파트 그런 곳에서는 되도록이면은 그 사장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영업했는지 아니면은 뭐 한두 달 됐을 수도 있죠. 그럼 그 이전에는 어디서 부동산을 했는지 그런 걸 갖다 확인해 보시고 크로스 체킹 해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전세 사기, 임대차 사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상당히 음, 여러분 스스로 방어하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기억해 두시고요.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 체결에 있어서 계약 금액이 뭐 건설회사에선 그래요. 뭐 1,000만 원, 500만 원짜리 계약하더라도 법인 인감 첨부해야 되고 법인 인감 증명서 첨부해야 되고 반드시 법인 인감을 찍어야 되고 아니면 사용 인감을 찍는다면 사용 인감까지 첨부시켜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회사 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재산이 더 중요한데 왜 회사 일만 그렇게 하세요? 회사 계약 체결할 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기타 여러분들께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첨부하도록 하시고 뭐 사업자 등록증 4번 아니면은 부동산 계약일 경우 등기부등본 꼭 챙겨 보십시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이거 별거 아니야. 나는 사기 안 당하겠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피해자 될 수 있습니다. 사기 안 당하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경우 사기를 안 당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사기에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 그리고 신분증 4번 그리고 상대방 얼굴 확인 체크 그리고 대리인이 온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신분증 가져오도록 그리고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어요. 집을 가진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갖다 대리인이 가져오도록 그리고 대리인 유임장의 인감도장이 찍혔는지 그 부분까지 체킹하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런 것까지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들어갑니다. 인감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하고 등기부등본상의 번호,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이거 세 개가 다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상으로 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는 절대 이런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고요. 여러분께 오늘 방송도 유익한 방송이 되었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